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테르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카이스트 박사과정 말미에 저희 카이스트 출신의 선후배들로 4명이 구성해서 지금의 데이터 보안 회사인 테르텐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 테르텐은 대한민국 최고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일 잘 보호하는 기술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데이터 보안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포털에서 컨텐츠 이용 많이들 하시죠? 그런 컨텐츠를 보호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이나 금융이나 공공에서 사내 데이터를 보호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테르텐은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멀티미디어 보안에 있어서는 국내 넘버 1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적인 창업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그 중간에 벤처에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자율적인 연구가 가능했었는데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쉬는 시간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8시간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었는데 실제 회사에서 업무 지시를 주시는 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 상당 부분 좀 적응을 하기에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직 생활에도 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창업 전에는 이제 회사에 다닐 땐 저희 연구소장님한테 많은 상담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좀 더 색다른 좀 자율성이 보장되고 창의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한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취업을 해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경직된 조직 문화가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껴서 창업을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고 난 뒤서부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작은 벤처 회사다 보니까 초기 창립 멤버들은 학교 선후배로 구성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인력들을 뽑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하고 고급 인력을 뽑고 싶은데 사실 회사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인력 수급 부분이 되게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제품이 하필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2000년에 창업하고 2002년도에 제품이 나왔는데 이름도 없는 작은 회사에서 한 20명 남짓한 그 벤처에서 만든 회사의 제품이 세계적인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데까지가 굉장히 선입견을 딛고 일어서는 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 18년을 돌아보면 그냥 좌절과 실패 연속입니다. 한국이 어떤 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18년이 지난 지금도 소프트웨어 제값을 받지 못한다라는 아우성이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소리인데요. 그 부분이 제가 예기치 못했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가격을 제대로 받고 그걸 다시 기술 연구 개발에 쏟고 이렇게 해야지 신제품이 나오고 선순환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하고 싶은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좌절을 했고요. 그래서 해외로 눈길을 돌려서 지금은 본트 글로벌, 그래서 해외로 가는 것들이 처음서부터 창업 초기부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2000년도에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캐리어 하나 끌고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유럽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요. 그때 느낀 더 큰 좌절은 뭐였냐면 시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은 디지털로 된 컨텐츠나 데이터가 유선이나 무선에서 유통이 될 때 불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저작권을 보호하는 솔루션인데 중국이나 유럽이나 갔는데 망에 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2000년대 초기에는 초고속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인프라가 전 세계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능한 비즈니스가 세계로 나갔을 때는 시작도 하지 않는 비즈니스여서 한국에서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제값을 받을 수가 없고 해외에 나가서 선진국에 팔려고 했더니 팔 시장이 없고 때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엄청난 좌절이었고요. 실제 일본에서 초고속망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게 200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연구 개발하고 하는 기간들이 가장 큰 좌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창업하고 2003년도에 그 시대가 올 거야.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국내는 이러니까 해외에 가서 팔 거야 하고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해외는 팔 데도 없고 그런데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 시장은 온다. 이 시장은 온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했던 경험들은 분명히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작은 회사지만 아주 모범적으로 지켰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SI를 하지 않고 완전히 패키지 소프트웨어 형태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회사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는 성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저는 준비된 창업, 계획된 창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번 모여서 기업의 형태로 이뤄보자 라고 냉정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정말 그냥 꿈수리 꿈돌이들의 창업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은 현실인 게 이게 직원들을 고용하고 직원들은 또 부양할 가족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적 책임감이나 개인의 어떤 이 책임성과 도덕성에 대한 무게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고요. 그리고 지나고 봤더니 어떤 걸 분명히 깨달았냐면 멘토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창업을 해본 선배가 있었다면 주변에,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달려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요? 라고 물을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하거나 그렇게 오판을 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많은 후배들에게 처음에는 자금이 필요하다, 판로가 필요하다, 아니면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난리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걸 다 알고 창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함께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준 먼저 그 길을 간 선배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의 우선순위 꼭 필요한 거 첫째 조건, 그럼 저는 멘토를 꼭 확보하라. 네, 그런 얘기를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저한테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해야 되나요?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아이템이랑 나쁜 아이템이란 걸 어떻게 결정할 수 있지? 그 전에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어떤 사회적 기여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업가 정신과 철학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베이직한 것들을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이 중간중간에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버틸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 아이템을 선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업을 창업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지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또 친구들 중에는 그 선배님이라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창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전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창업을 할 건데 바로 창업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업할 때 저는 경쟁사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경쟁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 회사는 어떤 시스템으로 도는지 그런 생각조차 못 해봤어요. 아니면 난 창업을 할 거기 때문에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취업을 해서 좀 큰 기업에서 조직 관리를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전 그냥 창업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이 데이터를 보고 하는 창업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몇 년간 좀 조직 내에서 아니면 경쟁사 내에서 아니면 유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오퍼레이팅하고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체계적으로 본인이 하고 창업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창업은 정말 의미 있고 아주 인생에서 정말 보람 있는 도전이다라고 조언을 주고요. 다만 계획적인 창업이라는 것은 정보에 의해서라기보다 조금 더 진지한 경험에 의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줍니다. 창업은 하시되 너무 빠른 창업, 너무 경험이 부족한 창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든 시절에 저희 선배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경영이신 마쓰시다 고노스케께서 하신 말씀인데 정말 그 기업 관련한 성과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업을 성공시키는 건 운이고 기업을 실패로 가는 것은 실력이다.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18년 차가 되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보다 좀 빨리 나오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고요. 시장에 적합한 게 많고 기술도 맞았는데 내부 조직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경쟁사에 뒤처져서 또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기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이긴 하지만 성공의 잣대가 규모나 매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 안에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 기업을 설립했을 때 모든 미디어에서 뭐 몇 년 안에 상장을 했네, 매출을 얼마를 돌파를 했네, 굉장히 화려한 수식어를 붙는 어떤 뉴스들을 성공의 잣대처럼 나열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과연 성공이 그것일까라는 생각을 점점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잣대가 회사 밖에 외부인의 평가에 집중되어 있다가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내부로 돌아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입사 전보다 성장하고 있는지, 매년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인격적 성장과 어떤 기술적, 직능적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행복한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 이렇게 수십 명이 모여서 하는 일이 정말 보람되고 사회에 의미와 기여를 갖는지.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도전을 합니다. 소프트웨어만으로 창업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한 것도 창업을 하는데 5년 안에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사라진다는 건 다른 의미로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좌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시장에 선진국이랑 비교했을 때 열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뭔가 성적표를 내려면 반드시 수출 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3분의 1의 나라에 수출을 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 꿈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제는 좀 더 하나 붙여야 된 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의 데이터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고요. 이 꿈을 이루는 것은 저만의 꿈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이렇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열악함 속에서도 도전하고 있는 저 후배들을 위해서도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